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11장 외형파인데요. 저와 같이 이제 11장 외형파에 대한 7가지 조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제 11장. 자, 외형파입니다. 외형파. 자, 이 외형파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비장현파 교류라고 해요. 또 비장현파 자, 교류라고 합니다. 이 외형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파형이 지금 왜곡됐다라고 하는 거고, 비정형파라고 하는 것은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닐 비자 쓰죠. 그래서 정형파가 아닌 파형, 그걸 우리는 비정형파, 왜곡된 파형이라고 합니다. 해서 첫 번째 비정형파 교류에 대해서 이제 보시자고요. 첫 번째 비정형파 교류인데, 자, 비정형파 교류는 자 어떤 거냐면 정형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형파가 아닌 파형인데, 이 정형파가 아닌 파형이 어떻게 생기냐? 우리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전력이 만들어집니까? 정형파의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 정형파가 이제 오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파형이 왜곡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그 원인이 뭐냐? 우리 교재에 4가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자, 교류 발전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일그러졌대. 그죠? 그 다음에 변압기 철심의 자기 포화 현상. 그 다음에 변압기에서의 히스테리시스 현상에 의한 여자 전류의 일그러짐. 그 다음에 다이오드의 비직선성에 의한 전류의 일그러짐. 이런 현상 때문에 파형 자체가 왜곡이 됐답니다. 근데 왜곡이 왜 됐냐? 무수히 많은 주파수 성분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파형 자체가 일그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정형파 교류라는 거죠. 근데 어떤 거야? 원칙상 발전소에서 이런 기전력이 만들어져요. 그죠? 근데 이 4가지 성분에 의해서 어떤 이제 고조파가 이제 많이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자고.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자, 어떤 고조파야? 이 고조파 성분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이 회로 자체가 어떻게 변했어요? 회로 자체가 여기는 이렇게 커지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작아졌다가 다시 어떻게 돼? 커졌다가 되는 이런 파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형 자체가 어떻게 일그러짐으로써 이런 걸 우리는 다 뭐라고 해? 비정형파라고 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형파가 아닌 파형을 우리는 다 무슨 파형이라 그래? 비정형파라고 불리시면 돼. 해서 1번에 비정형파 교류에 관련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있고요. 중요치 않습니다. 그 4가지, 우리 회로에서는 이렇게 4가지 원인이 뭐냐라고 나오진 않아요. 해서 자, 2번째, 자, 프리의 급수를 한번 볼게요. 프리의 급수. 자, 프리의 급수라고 하는 건 뭐야? 자, 비정형파라고 하는 거, 이 비정형파는 어떻게? 무수히 많은 주파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주파수 성분으로. 그래서 이 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요? 이 풀이의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이의 해석. 해서 보니까 이 풀이의 해석에서 무수히 많은 주파수 성분이 있네. 어떤 성분이 있어? 보니까 자, 풀이의 급수 표현식을 보니까 요 FT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0 플러스, 자,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의, 자, AN의 코사인 N 오메가 T, 플러스, 자,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의 BN의 사인의 N 오메가 T 만큼의, 자, 이런 주파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비정형파가. 해서, 자, 이 A0라고 하는 건 뭐냐? A0. 이 A0는 우리가 직류분을 말하겠죠. 직류분. 뭐 가지고? 주파수 가지고 따지자는 거죠. 자, 주파수가 0이에요, 0. 주파수가 없는 건 몇 분이 없어? 직류분이 없어, 직류. 이걸 직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직류분이라 그래. 그 다음에, 자, 주파수가 우리 기본 헤르츠인 60Hz 대역이라고 봤을 때,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걸 기본파라고 하지, 기본파. 그죠? 그 다음에, 자, 이 기본파의 배수로서 이렇게 나오는 주파수 대역, 쭉 해서 NF까지.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본파의 배수. 이걸 우리는 고조파 성분이라고 해요.
해서 자 푸르의 급수로서 파형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파형? 비정연파의 파형을 분석해 보니까 어떻게 직류분과 어떻게 이제 기본파와 자 고조파 성분으로서 파형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푸르의 급수의 표현식입니다. 해서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A0는 직류분이고 AN의 코사인 A는 오메가 T는 기본파고 BN의 사인 N 오메가 T는 자 고주파다. 이거 아니지. 아니에요. 자, 어떤 거? 이건 지금 주파수 성분이 없는 거. 이걸 기본파라고 직류분이라고 하는 거고 직류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이걸 평균값이라고도 하겠죠. 평균값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N이 이럴 때 우리 뭐라고 이걸? 기본파라고 해요. 기본파. 그 다음에 N이, 2, 3, 4. 쭉 N까지 할 때 이걸 뭐라고 해? 고주파라고 하는 거지. 해서, 직류분, 기본파, 고주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에 푸르의 급수에 의한 전개인데, 비정연파의 한 주기까지의 평균값을 우리는 직류분이라고 하는 거죠. 직류분. 해서 평균값은 직류분이라고 하는 거고,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이제 나와 있어요. 이 전개 공식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건 아니니, 어떤 거? 비정연파를 분석해 봤더니 뭐 가지고? 푸르의 급수 가지고 분석을 해 봤더니 직류분, 기본파, 고주파로서 이루어져 있더라.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전개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사항으로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칭성, 비정연파의 푸르의 급수의 변환을 좀 보시자고요. 이제 대칭성이야. 이제 세 번째 건너뛰고, 네 번째, 대칭성을 한번 보자고요.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파형을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어떤 거냐? 우리가 흔히, 정연대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정연대칭.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흔히 기함수라고 그래. 기함수. 그 다음에, 어떤 거? 여현대칭이 있죠. 또, 여현대칭. 요놈 우리가 다른 말로 우함수 그래요. 우함수. 그 다음에 반파대칭이 있고요. 반파대칭. 그 다음에 정연 반파. 그 다음에 여현 반파. 해서 5가지의 대칭 성분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우리 대칭성 비정연파의 푸르의 급수의 변화인데 하나하나씩 이제 그 의미를 좀 파악해 가 보시자고요. 그 첫 번째, 기함수예요, 기함수. 이 기함수를 뭐라고 합니까? 이 기함수를 뭐라고 해요? 정연대칭. 정연대칭이라고 하고요. 또는 또 뭐라고 해? 원점대칭이라고 해. 원점대칭. 분석을 해보자고 하는 거지. 그래서 파형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된 회로에 파형이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정연파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 보시자고. 요놈을 이제 분석하자는 거죠. 해서 요놈의 값을 내가, t라고 봤을 때, 요놈의 값은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ft라고 하는 요 값은 뭐하고 같더라? f의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값과 같더라. 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정연 대칭, 원점 대칭 또는 기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해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성분만 사인항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는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결론적으로 사인항만 존재하더라 라고 결론을 낼 수 있고요. 두 번째, 우함수라는 거예요. 우함수. 이 우함수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여현 대칭이라고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고요. 요놈은 또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이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또 파형을 보니까, 이렇게 파형을 보니까, 이런 파형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파형이. 이게 X축. 그놈이 Y축일 때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자고. 요놈도 이제 어떻게? 여기 값을, 이 값을 내가 t라고 했을 때 이 값과 이 값은 같다라고 보는 거지. 해서, 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어? f의 t는 뭐와 같아? f의 마이너스 t값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결론은 또 이렇게 해보니까 무슨 값만 있어? 코사인 항만, 자,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반파대칭이에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자, 반파대칭의 대표적인 게 구형파예요. 구형파. 그래서 구형파를 한번 봐보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지. 뭐 또 이렇게 해서 보시자고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자, 요 값을 이제 우리가 요게 주기가 2파이가 되는 거고 이 주기가 파이라고 볼게요. 그럼 요 놈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 값을 내가 t라고 했을 때 요 값과 자, 반 주기를 기준으로 요 값 t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해서 자, 어떻게 볼 수 있어? 자, ft라고 하는 게 어떻게? f의 자, 파이 플러스 t와 같다. 또는 반 주기니까 f의 2분의 뭐 t가 되겠지. 만약에 이걸 주기라고 한다면요. t 플러스 t값과 같다더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해서 자, 이렇게 해 보니까 이제 이쪽이 마이너스 쪽이니까요. 마이너스 값과 같다라고 하겠지. 이해되시죠? 이 수식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이제 자, 뭐가 존재하더라? 결론적으로 고조파 차수가 항상 어떤 거? 홀수항. 자, 홀수차 항만 자, 존재하더라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비정연파의 프로의 급수에 의해서 이렇게 파형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요거 가지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요놈보다는 지금부터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참고 좀 하시고요. 자, 세 번째 자, 비정연파의 실효값과 평균값에 대해서 좀 볼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자, 비정연파의, 자, 실효값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시험 문제는 다 여기서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 이 실효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구하냐?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각 파에, 뭐, 기본파, 뭐 직류분, 그 다음에 고조파가 있다면서요. 해서 어떻게 구해? 실효값은 각 파에 실효값에 자, 제곱의 합의 자, 제곱근으로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실효값 표현이에요. 아, 말 되게 어려워. 그죠? 이제 수식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어떤 전류값이라고 하는 게, 자, 어떻게 돼 있어? 자, 직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기본파를 비롯해 고조파가 있겠지. 해서, i의 n에, 자, 사인에, 자, n 오메가 t 플러스, 자, 세타 n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보니까, 요놈이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요놈을 계산해 보니까 뭐가 됐어? i0에 플러스에, 자, 이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자고. 그러면 자, 여기에 직류분이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직류분이 있고 플러스에 자, 이제 고조파가 있겠지. 기본파에 뭐 im에 사인에 오메가 t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어? 자, 이 고조파 이에 뭐 2배 사인에 뭐 이렇게 할까? 사인에 2 오메가 t. 그다음에 플러스 im3에 사인에 3 오메가 t. 쭉쭉쭉쭉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놈을 직류분, 이 놈을 기본파,
요놈을 2고조파, 요놈을 3고조파라고 할 수 있겠지. 그때 실호값을, 각 파의 실호값을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호값. 실호값을 구해보니까 요놈은 I0, 요놈은 I1의 자승, I1. 그 다음에 요놈은 I2 플러스 요놈은 I3 등등등 갈 수 있겠죠. 이게 실호값이지. 근데 실호값 어떻게 구한다고요? 비정렬파 실호값은 각 파의 실호값의 제곱의 합이래. 제곱의 합.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니까 요놈이 이제 어떻게 됐어? 자, 각 파형의 실호값의 합이래. 합. 등등등등 가겠죠. 언제까지? n차까지. 그지? 각 파의 실호값의 합의 제곱이랍니다. 제곱의 어떤 거라고? 제곱 근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실호값 표현이라고 한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전압도 마찬가지야. 전압도 자 표현을 한다면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볼까? n차까지. 자, 각 파의 실호값. 자, V0 플러스 V1 플러스 V2. 그러니까 기본파 고조파 성분이 되겠죠. 플러스 V3 플러스 등등등 플러스 VN까지. 예, 어떻게? 제곱의 합에 어떻게? 제곱근으로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말만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다 구할 수 있어. 식 자체가 이렇게 유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요놈은 우리 비정연파의 실호값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직류값을 의미하는 거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외형률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외형률. 자, 외형률 값도 볼게요. 네 번째, 이제 외형률인데, 이 외형률이라고 하는 거 의미가 뭐야? 파형이 얼마만큼 일그러져 있는 정도. 이걸 우리는 외형률이라고 하죠. 외형률. 그럼 외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고조파 성분이 많을수록 어떻게 파형 자체가 많이 일그러지겠지. 그죠? 그래서, 자, 얼마만큼의 파형이 일그러졌냐, 그걸 외형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 꼭 보셔야 되는 부분. 자, 비장연파의 실호값을 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외형률을 구하는 부분, 이건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외형률은 어떻게 구하냐? 봤더니, 자, 요놈의, 자, 외형률은, 자, 어떻게 구합니까? 기본파의 실호값을, 자, 기본파의 실호값을, 자, 어떻게 나눠져? 전고조파의, 자, 실호값으로 나눈 걸 우리는, 자, 외형률이라고 하더라. 실호값의 합이 되겠죠. 고조파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요놈도 어떻게 이제, 자, 기본파의 실호값, VN이 되겠죠. 기본파는 하나니까. 왜? 아까 직류분. 자, 비정연파는 어떤 성분이 이루어져 있다고? 직류분, 기본파, 그 다음에 고조파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럼 직류분 어떻게 표현해? 0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고, 기본파는 1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고조파는 뭐 2고조파, 3고조파, 4고조파 등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 그죠? 자, 기본파는 V1. 그 다음에, 자, 각 고조파의 실호값의 합이래. 그럼 실호값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했다고? 각 파의 실호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구했다고. 그럼 기본파를 제외한 고조파 성분이 되겠죠. 자, V2 플러스 V3 플러스 등등등등 플러스 VN까지의 어떻게 제곱의 합으로 구할 수 있겠죠. 이게 뭐가 돼? 외형률을 구하는 식이 되더라. 라는 거죠.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게 되면 비정연파 교류 회로에 소자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뭐 RLC라는 소자가 있겠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내용을 보시고 참고를 한번 하시고요. 자, 이제 6번째로 가겠습니다. 6번째로. 자, 6번째 이제 보시게 되면 5번째 건너뛰고, 자, 6번째.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6번째 N차 고조파라는 거예요. N차 고조파. 자, 여러분 뭐냐? 우리 이미 이게 알고 있어. 자, 우리 소자 이제 배웠어.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 주파수 성분이 없어요. 고조파 자체가 없겠지.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떻게 됐어요? 같은 저항의 단위로 보니까 XL, 유도성
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지. 요놈이 이제 어떻게 오메가 L과 같더라. 근데 요놈이 어떻게 이제 고조파가 있다 보니까 N 오메가 L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요놈이 어떻게 돼요? 자, N의 2파이 F L로서 표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C는 XC로 보는 거죠. 용량성 리액턴스로. 그럼 용량성 리액턴스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C분의 1로서 표현이 되더라. 이게 만약에 고조파 성분이 N차 고조파 성분이 있을 때는 N 오메가 C분의 1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놈도 어떻게 N의 2파이 F C분의 1로서 표현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교재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전류값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전류값도 보니까 기본파죠. 1이라고 하는 건 기본파라며. 자, 기본파는 어떻게 구해? 기본파 임피던스 분의 전압, 기본파의 전압으로 구할 수 있겠지.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 실효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놈도 이제 어떻게? 자, 기본파의 임피던스에는 어떻게 이제 만약에 R의 직렬 회로라면 R 플러스 XL이 되니까 요놈 어떻게 됩니까? R 플러스 J2의 오메가 L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놈도 어떻게 이제 루트에 R의 자승 플러스 XL의 자승분의 V1으로서 구할 수 있고, 다시 요놈 어떻게 돼? R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 L의 자승의 V1으로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교재의 내용이에요. 근데 자, 여기에 이제 만약에 고주파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자, 요놈 이제 이렇게 보시자고. 근데 우리가 R의 직렬 또는 RC 직렬 회로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임피던스를 보자고. 보니까 요놈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 R 플러스 J의 오메가 L로서 표현할 수 있겠죠. 뭘 때? 기본파일 때. 그죠? 요놈 어떻게? 자, 기본파일 때 임피던스 어떻게 돼? R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이 고조파일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R 플러스 J의 N 오메가 L라며. N차일 때. 그죠? 요놈 어떻게 돼? 이 오메가 L로서 표현 가능하고, 요놈도 어떻게 이제 이 고조파 성분이 포함이 될 때 R-J의 2 오메가 C분의 1로서 표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항은 변화가 없다고. 주파 성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3고조파일 때 이때 임피던스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J의 3 오메가 L. 요놈은 어떻게 돼? R-J의 3 오메가 C분의 1로서 표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쭉 봐보니 요게 N차예요, N차. N차일 때는 R 플러스 J의 N 오메가 L로서 표현 가능하죠. 그 다음에 RC 직렬에서도 이게 N차일 때 어떻게? R 마이너스 J의 N 오메가 C분의 1로서 표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해서 전류 성분도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가 3고조파일 때, 4고조파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중요한 건 어떤 거가 있을까? 여기에 이제 만약에, 직렬, 공진이 됐다라고 했을 때, 공진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오메가 L하고 뭐가 같을 때, 오메가 C분의 1이 같아졌을 때, 이걸로 공진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떻게, N차니까 고조파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놈이 어떻게 돼? N 고조파일 때는 N 오메가 L이 뭐가 같더라? N 오메가 C분의 1과 같더라. 랑 보고. 해서 요놈을 계산해보니까 공진 조건이 어떻게 돼? 이제, N 자승의 오메가 제곱에 LC는 요놈이 넘어가니까 뭐와 같더라? 1과 같더라. 란 조건이 우리 이제 책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놈도 이제 어떻게 공진 주파수를 구해보니 FR 공진 주파수는 어떻게 돼요? 2파이 N의 루트 LC분의 1로서 구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를 보시자고요. 자, 비정연파 교류의 이제 전력이에요, 전력. 전력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전력은. 자, 전력을 보시자고. 이제 7번째. 자, 7번째. 비정연파의 교류 전력. 교류 전력을 한번 보시자고. 전력에는 우리가 이제 교류에는 3가지가 있죠.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 그죠? 첫 번째. 자, 유효 전력. 자, 유효 전력 표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 유효 전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평균 전력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또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해? 소비 전력이라고도 많이 하죠. 소비 전력.
네, 유효 전력은 자 어떻게 같은 성분끼리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 전력은 어떻게 같은 성분끼리만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직류분은 직류분대로, 그 다음에 기본파는 기본파대로, 고조파는 고조파대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자 어떤 전력 P가 있었을 때 우리 교재 보시니까 교재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I0 V0 플러스 자 V1 I1 코사인 세타 플러스 V2에 I2에 코사인 세타 2 등등등 넘어가겠지. 그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직류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파가 있고 고조파가 있겠죠. 같은 성분끼리의 곱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이때 직류 전력 P라고 하는 걸 봤더니 P는 어떻게 이제 V0 I0에 플러스 자 어떻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Vn에 In에 코사인 세타의 n만큼 우리가 기전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유효 전력을 구하는 식이야.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무효 전력이에요. 무효 전력. 자, 이 무효 전력은 어떻게 구하더라? 자, PR. 무효 전력은. 다시 해볼까? PR.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자, Vn의 In의 어떻게? 사인의 세타의 n만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가 VAR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피상전력이에요. 피상전력. 자, 피상전력은 자, 어떻게? PA는 어떻게 구합니까? VI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VI라고 하는 게 무슨 값이야? 실효값이야. 실효값. 이 부분은 실효값이 되겠죠. 실효값. 아까 실효값 어떻게 구한다고? 각 주파수 성분의 어떻게?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각 주파수 성분의 Vn까지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곱하기 전류도 자, 각 주파수 성분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피상전력을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을 구해봤으니 유효, 무효, 피상전력 구해봤으니 자, 뭣도 구할 수 있더라? 자, 역률도 구할 수 있더라. 그죠? 자, 역률 어떻게 구해? 코사인 세타는요. 어떻게 구합니까? 피상전력을 유효 전력으로 나눈 백분율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놈들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 구하는 것처럼 요놈 어떻게 이제 VI로 구하면 되겠지. VI 대 자, 요놈 P 유효 전력 어떻게 구한다고? V0 I0의 플러스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Vn의 In의 코사인 세타 값으로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외형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는데, 자, 우리 외형파 처음에 푸르의 급수를 가지고 정리를 좀 했어요. 분석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외형파, 비정형파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성분의 합으로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직류분, 기본파, 고주파로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시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아까 대칭성이라는 게 있었어. 정현대칭, 그다음에 뭐 여현대칭, 반파대칭에 관련된 그 식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공부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거 이제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어떤 거 비정형파의 실효값은 어떻게 구하냐. 그 다음에 외형률, 파형이 얼마만큼 일그러져 있냐. 파형이 많이 일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 고주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전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이냐 해서 유효, 무효, 그 다음에 피상, 거기에 이제 역률까지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 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 이 외형파에 관련된 것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자, 이번 시간 제가 외형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